미국 동부 지역 포교 현장을 살펴보는 BBS 연속 기획보도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조계종 방비단이 찾았던 미국 뉴욕 원각사가 올해 대웅보존 등 4채의 법당 공사를 끝내고 창건 반세기 만에 한국 전통가람의 사격을 제대로 갖출 전망입니다. 북한 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이 동국대학교의 지원으로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2025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전남 구례 사성암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와 고창, 제주를 돌며 불교를 소재로 한 국내외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제23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시대감각을 더한 열정의 무대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계종이 제12회 신행수기와 제6회 발언문 공모전을 다음 달 17일까지 개최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신심으로 이겨낸 불자들의 생생한 신행담을 찾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뉴스가 미국 동부 지역 포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조계종 방미단이 찾았던 미국 뉴욕의 원각사는 올해 대웅보존 등 4채의 법당 공사를 끝내고 창건 반세기 만에 한국 전통가람의 사격을 갖출 전망인데요. 원각사는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는 마음의 고향이자 한인 2세와 3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뉴욕 원각사에서 백중기도를 함께했습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처마 끝에 나지막한 언덕 능선이 걸쳐집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대청마루 선방엔 차분한 기운이 감돌고 창호지 문살 너머 보이는 풍경은 마치 한국의 산사를 방불케 합니다. 지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조계종 방미단을 초청해 창건 5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던 미국 뉴욕주 솔즈베리 밀스에 자리한 사찰 원각사. 당시 공사가 한창이었던 대웅보전과 선방 2채, 무량수전이 모습을 갖춰 당국의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에는 일주문과 정멸보궁, 삼성각, 종각 등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주지스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고향, 한국에 계시다 마음의 고향을 여기다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미 동부 지역 최초의 한국 사찰인 원각사는 과거 맨해튼 중심부에 있었지만 선원과 강원을 건립해 다음 세대의 수행자를 배출할 수 있는 총림으로 거듭나고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숭산 스님과 함께 원각사를 읽었던 법안 스님의 건강 악화 이후 사찰 운영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회주 정우 스님과 주지 지광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원력은 뉴욕 땅 위에 대가람을 이루게 했습니다. 도심과는 멀어졌지만 한국을 쏙 빼닮은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데 더불어 최근엔 인근의 유명 쇼핑센터인 뉴욕 우드버리 아울렛이 들어서며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를 다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은 계속될 거라고 나는 꼭 믿습니다. 한국적 건축과 문화, 정서를 그대로 옮겨온 원각사는 시차는 다를지언정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통 의례와 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3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내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컨티뉴티가 있잖아. 계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우리 아버지님도 절에 가서 나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부처님한테 많이 기도를 하시고 그럼 나 역시도 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아마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아주 내가 바라는 게 그거 제일 그걸 것 같아요. 낯설지만 익숙한 한국 전통 의례에 참여하면서 우더른에게 예를 갖추는 법, 또 선망 부본을 위해 기도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익혀나갑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어떤 불교 문화나 한국 문화나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면은 잘 모르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유지되고 계승되고
미국 뉴욕에서 한국 불교의 총체를 담은 종합 수행도량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신도들은 1000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능하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1000년이 가야죠. 100년만 하면 안 되고 1000년도 더 갈 수 있는 저런 이제 도량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세생생 우리 후손들도 또 미국에 사는 여러 사람들도 부처님 불법 만나서 정말 부처님 품 안에서 마음 편안한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가장 한국적인 사찰 원각사는 우리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 미래의 천년 고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원각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 등 청년들과 함께 영토 수호의 상징적 공간인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한 출신 청년들은 생애 첫 독도 방문에 감격에 젖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논이 부식에 푸른 망망대해의 넘실대는 파도를 가르며 도착한 독도.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섬이 북한 출신 청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설렘과 기대감을 한가득 담아 감격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상상으로만 그려보았던 독도의 우뚝 선 순간,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전에는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만은 않구나. 와서 이런 좋은 기회로 좋은 분들도 만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와보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기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갖은 고초를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쫓아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 출신 청년들. 이 순간을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펄럭이는 태극기와 자연이 빚은 절경을 마음에 담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고 이제 평생 와볼 수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와보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뭐 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이제 하나임을 그냥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청년 32명과 함께 2박 3일간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발언하는 울릉도 독도 탐방에 나섰습니다. 북한 출신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불연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임을 다시금 일깨우기에 마련됐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또 민족의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북한에서 이제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이탈해가지고 왔지만 소외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하는 것이 남북 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3일 북한 출신 청년 불교 동아리의 창립을 앞두고 열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함께 발언하고 2박 3일간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며 학교와 학생 사이에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것이 애들을 배우러 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나눔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나눔,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한 동국대 울릉도 독도 탐방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울릉도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대현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국민들의 마음 평안을 위한 템플스테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김대현 2차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증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문체부 종무실장 재직 당시부터 예산 문제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잘 소통하며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현 신임 2차관은 문체부 종무실장 출신으로 불교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에 힘쓰며 지난 5월 진우 스님으로부터 공로패 등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비극의 현장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과 대한불교 관음종은 어제 제6차 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 잠수부 2명이 투입돼 갱도 인근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희생자 4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유골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것으로 확인이 되면 유해 수습과 국내 반환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 잠수부들이 참여하는 조사는 지난해부터 새기는 모임과 관음종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서 관음종은 2017년부터 사고 현장을 찾아 위령제를 열고 올해 5월에도 진행하며 유골 발굴 조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고 올 하반기에 다시 관련 기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행수기와 제6회 발언문 공모전 접수가 어제 시작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는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신행수기 일반 부문과 교정기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신행수기 교정교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글씨 크기 10포인트 기준으로 A4 용지 4매 분량입니다. 심사는 중앙신도회와 BBS, 법보신문이 추천한 스님과 학자, 중견작가 등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고 다음 달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한 뒤 10월 중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행수기 부분 총 상금은 1,400만 원으로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호계원장상, 중앙신도회 회장상, 불교방송과 법보신문 사장상 등 11개 상이 주어지며 발언문 부분은 총 상금 400만 원으로 중앙종회 의장상과 일상발언 실천회 회장상, 바라밀상이 수여됩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지난 주말 음악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상월 비보이단과 전통의 뿌리에 시대 감각을 더한 소리꾼의 무대가 펼쳐져 절로 어깨춤이 나고 웃음이 피어났는데요. 더위를 잊게 한 축제 현장을 이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선사 연꽃반 옆 특설 무대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연신 부채질을 하지만 응원하는 팀의 무대가 나오자 응원봉을 흔들며 온몸으로 환호를 보냅니다. 생각보다 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연령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다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2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상월 비보이팀 이에이트와 상월 합창단을 비롯해 가수 이하윤, 래퍼 치타, 소리꾼 김준수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오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항상 즐겨서 찾고 있어요. 특히 의정부 광동고등 종립학원 광동학원의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춤 실력을 선보였고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캐대헌 열풍도 사찰에서 열린 축제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K-팝으로 온 세계의 악령을 쫓아버리고 부처님의 자비의 세상, 평화의 세상, 그리고 불국토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데 무대 옆에는 사찰 음식 체험과 소외계층 생활기금 마련을 위한 마켓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봉선사 연꽃축제가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라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연꽃축제에 관한 예산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70% 증액해서 우리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사는 내년에 행사 규모를 확대해
세대와 종교를 넘어 더 많은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연꽃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불교 문화를 예술적으로 승화한 국내외 불교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망라한 2025 세계일화 국제불교 영화제가 전남 구례 사성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대구 동화사와 고창 선운사, 제주 관음사 등 전국을 순회하며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보도에 진재훈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천년 고찰 구례 사성암. 노을이 물든 하늘, 산사의 고요를 깨고 가수 하림이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합니다. 관객들은 섬진강과 맞닿은 멋진 풍경 속에서 음악과 함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불교 영화제에서 제가 오늘 공연은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제 노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어 상영된 영화제 개막작은 부탄 민주주의 도입기를 배경으로 한 총을 든 스님. 한 스님의 여정을 통해 세속과 수행, 권력과 신성 사이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 영화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사찰로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자연과 또 부처님과 가까운 곳에서 또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찰로 좀 저희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도량이 되게 참 이쁜 도량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되는 도량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세계일화 불교 국제 불교 영화제 오늘 이렇게 치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재밌게 보시고. 올해 영화제에는 전 세계 111개국에서 1,600여 편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본선에 오른 20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됩니다. 폐막작은 경북 문경을 무대로 전통과 현대의 갈등을 풀어낸 신동일 감독의 문경입니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 이어지는 순회 상영회와 다음 달 20일 서울 조계사 폐막 상영회를 끝으로 영화제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뭔가 떨리고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노을빛 산사에서 울려 퍼진 음악과 불교 영화. 관객들은 폭염 속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속 깊은 울림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티베트를 고향처럼 여기며 30년 동안 순례한 다정 김규현 화백이 티베트 불교의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사유한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바람의 노래가 된 순례자는 저자가 라다크와 무스탕, 네팔과 부탄 등 티베트 불교의 보고들을 수차례 방문해 온몸으로 보고 느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0년 전 티베트로 떠난 저자는 지난 2015년부터는 네팔의 티베트 난민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으며 틈틈이 전시회를 열고 책을 펴내 티베트 불교를 국내에 알리고 있습니다. 김규현 화백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티베트를 향한 30년의 시간은 마치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며 살면서 한 번쯤 티베트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최대한 빨리 가보기를 바라며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책에 담긴 글은 불교 잡지 고경에 연재 중인 설산저편 티베트 불교 가운데 28편을 엮은 것으로 저자는 시절 인연이 맞아 갈 수 있었던 부탄의 탐촉다리와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인도 따왕사원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광복 80주년을 기리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는 최근 국가보훈부 산하 서울 남부 보훈지청과 경기 남부 보훈지청, 독립유공자 유족단체인 광복회 등에 3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고급 화장품과 추어탕, 쌀,
칫솔, 마스크팩 등입니다. 이진철 나르며 하나되기 대외협력위원장은 천태종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매년 3.1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펼쳐왔다며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애국불교 정신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은 평소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펼치는 천태종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힘쓰고 국가발전과 민족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